9월 13일 JBC 뉴스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63일째입니다. 1263일째. 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 언제 열리는지 압니까? 언제 열립니까? 12월 달에 열립니까? 10월 달에 열립니까? 8월 달에 열리겠습니까? 5월 달에 열리겠습니까?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2년 5월 9일 날 실시됩니다. 많이 남았다고요?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야, 그렇다 그러면 아직도 문뻥이 1년 6개월 이제 집권해야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 문뻥 그 수명 다 했습니다. 문뻥 수명은 다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가을철에 접어들면서요. 이제 차기 대선 잠룡들의 각축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딜레마 빠질 겁니다. 지금 추미애 사건, 또 이 울산시장 송철호 사건, 드루킹 사건, 기타 펀드 사건, 또 뭐 문뻥을 둘러싼 가족 비리 각종 사건 의혹들, 망국이 조국이 사건 등 이제 이 문제를 여건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여권 차기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들은 친문 대깨문 쪽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깨문 쪽과 가까운 은행을 하지만 그 은행은요 소위 본심과 그 심이 다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 과연 이 검찰 추미애가 결국은 검찰 개혁이 나발이고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이 검찰 쪽 이 윤석열 수족을 자르고 이 정권 충견 검사들을 다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 충견이라는 자들은요 똥개들입니다. 똥개들은 뭐냐면요 바람 부는 대로 똥개들은 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똥개들 아마도 국민적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차기 여권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요 이 문뻥 정권에 관련해 가지고 아킬레스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는 그때 그 똥개들은 자연히 알아서 문재인 정권을 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지금 이제 야당 국민의힘 인민의힘 그 당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당은 지금 현재 야권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갤럽조사 지금 야권 후보로 구상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고 그 다음에 홍준표 무소속 3%, 나머지 안철수, 개철수, 유승민, 역적 유승민이 또 뺀질뺀질 기회주의자, 위선, 위장, 원희룡이, 오세훈이 같은 자들, 이 자들도 3% 미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하자면 이 좌파 이중대 그들을 이야기할 때 야권이라 합시다. 현재 전멸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지금 오르내릴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누가 나가야 될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또 범자유우파, 나름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자유우파,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그 정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 집단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야권, 그러니까 범자유우파 후보로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원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름조차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조 대표가 지난 총선에 있어서 대구 달서병에서 김용판에게 또 상대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후보에게 뒤져가지고 낙선했던 이게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을 작용됩니다. 하지만 선거는 바람입니다.
선거는 바람입니다. 자, 조 대표도 지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겁니다. 아마 가장 유력한 지금 그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가장 강력한 후보는 조원진 후보로 거의 이쪽에서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기 대선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뭡니까? 뭐니 해도 박근혜 대통령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키를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아니 대통령이 지금 영의 몸이 돼 있는데 무슨 힘으로 하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힘들은 차기 대선에 빚을 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올라라 나른다 간다.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포퓰리즘 정책 1호 공약을 펼쳤던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그 양반 또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양반 의외로 팬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 김종인이라는 저와 문재인이라는 저들 이 좌파들이 허경영이 따라합니다. 허경영 따라하기. 허경영도 차기 대선 잠룡에 낑굴까요 말까요? 그것도 낑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차기 대선에 아마 엄청나게 놓을 겁니다. 너도 나도 나가자라고 이제 대갈바위를 팍팍 내밉니다. 두더지처럼 팍팍 내밀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 차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되는 얘기들을 오늘은 좀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막 지기던데요. 오늘 날씨. 생각했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오늘 한 7시 한 40분경에 도착했는데요. 집에 놓을 때 이제 오늘 제 집이 바로 뒤로 올라가면 북악스카이웨이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가는 길이고 이제 왼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무실 가는 방향인데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산이고 뭐고 간에 이 암흑천지에서 산 올라가면 뭐 하겠노? 그냥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요래저래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무 때나 방송이라고 있어요. 아무 때나 방송, 노가다 방송, 음악 틀어주고 말뚝만 박아도 100명 이상 들어오는 방송, 엄지학 위원장 방송에 댓글 남겼죠. 제가 지금 사무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10시에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음 위원장님 이라더라고요. 방송 중복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그때 되면 빨리 방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방송 중복되면 어떻습니까? 중복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방송들 많아요. 자, 지금 이제 이 여권에서 또 이제 이 시부리는 자들, 주둥이 잘못 시부리 가지고 이제 이 곤욕을 빠지는 자 있는데요. 이 황이라고, 이 조선시대 황이 정성 아닙니다. 황이라고요. 이거 부엉이 바위 출신인데요. 이 완전히 이 친문 계열인데 이 자가 지금 이 추미애 아들 군 관련해 가지고 폭로했던 그 추미애 아들 이제 병장을 실명을 거론하고 범죄자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난리 났네요. 근데 그런 발언들이 좋아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그런 발언들을 실컷 해야만 이 개돼지 국민들이 깨어나죠.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추미애 이 사건 또요, 큰 사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요. 예전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식 군대 보내고 나서 카톡방 열리고 자식 군대 보내면 부모들끼리 카톡방 개설되고요. 부대장과의 대화방도 개설이 되고 정말 지금은 핸드폰들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죠. 어떤 부모들 중에서 부대장하고 대화 한번 통화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식 잘 부탁드립니다. 이라고. 솔직하게 제 아들 때 예를 들어 진짜 군대 갔을 때
통역병이 필요하다면 영어 잘하면 통역병 한번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건 수두룩입니다. 예전에는 알아서 겪거든요. 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군대 가면 전부 다 자기가 다 적어내요. 우리 아버지 뭐 했고 우리 사촌 팔촌 뭐 했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 대대장이 와 이랍니다. 너 밥 맛있냐? 군대 생활 잘하고 있냐? 뭐 적응 잘 되냐? 아픈 데 없냐? 라고 이제 서로 아주 관심 보여주고 그 알아서 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보면 다 이제 걸리는 법인데요. 솔직하게 뭐 추미애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뭐 이래 바빠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확대될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국민적 전세에서 이 자체에 대해서 추미애가 추악스럽게 그냥 뻔뻔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민의 영리를 건드리는데요. 이 자성자박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요. 문재인은 조국이 사건을 봤다시피 조국이는 이제 빨리 사퇴를 시켰고 사퇴를 했지만 추미애는 사퇴 안 갈 겁니다. 추미애는 아마도 이자는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시작될 때 아마 국민적인 유감 발언 정도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추미애는요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고 해야만 울고 불고 지지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깨어나고 저는 추미애가 빨리 그만두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국민들에게 좌파들의 민낯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때 물러나도 저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야만 용입니다. 그 황이라는 거자 의원 그 따블당 거자가 추미애 아들 폭로했던 병장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니까 또 추미애 아들 관련 서식이 관련해 가지고 막 그냥 돌고 있습니다. 이게 부추기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가리 나쁜 자들 쓰레기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대가리 나쁜 자들은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그냥 주대로 다 시부리 제끼고 그냥 뭐 끝내면 된다 이거죠. 김종민이 뭐 정청래 뭡니까 이중대 말 많아요. 이중대도 많잖아요. 근데 요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이 정권 애들 이제 몰락이 얼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락이. 이 자체는 하나의 몰락의 징후거든요. 몰락의 징후들. 이 사람들이 캥기는데 없으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 캥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 점점 문재인의 몰락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그랬잖아요. 이제 곧 몰락의 길이 올 것 같아. 몰락이 올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지금 각종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은 이 저문은 발휘됐습니다. 문재인은 이제는 보름달에서 달이 저무면서 그 달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개헌 하는데요, 사회주의 개헌이라는데 개헌도 아마 물 건너갈 겁니다. 개헌을 하려고 하면 벌써 문재인 정권 1년부터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이거 완전히 저무는 달인데 무슨 저거들 힘으로 무슨 개헌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을 거로 봅니다. 자, 차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조원진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돼야 되는데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바람이죠, 바람. 다 된다고 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간이 깨어난 국민들이라 그러면요, 뭐 조원진 대표 같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뭐 거의 다 개돼지 국민들 아닙니까? 자돈 우든 간에 저는 다 개돼지도 보이는데 저도 개돼지입니다. 저도 개돼지입니다. 왜 개돼지냐?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파리한다 해가지고 개돼지 파리, 박근혜 파리라고 해가지고 저는 파리고 또 다른 자들은 또 개돼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고요. 또 우리 공화당 지지한다고 거구 방송이라더라고요. 거구 방송.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 거구 방송 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방송들 많더구만요. 보니까 다 거구들입니다. 거구. 거구가 나라를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요. 거구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한 세력들 거구입니다. 거구. 그래서 김종인이가 거구에 대해서 약간 좀 이래 유화 제스처를 치던데요.
결국은 당내에서 일 겁니다. 아이고 저 극우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 국민의 인민당을 밀었던 자들인데 저 자들 지금 현재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가문발 집회에 나왔던 자들 그 중에서 뭐 우리 공화당 지지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미통당 그 당시에 다 총선 때 찍었던 자들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다 홍준표 지지했던 자들이고 저도 홍준표 지지했어요. 홍준표 지지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는 지지 안 합니다. 홍준표고 뭐 나발이고 가네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런 이 광화문 집회에 놓았던 자들 미통당 관련 당원들이 많고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누군가 뭐 김무성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래 뭐 팁을 줬나? 뭐 김종인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유아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김종인은 스타일대로 해라고 노역에 가득 찬 이자가 지금 또 빠진대요. 허경영 서성, 김종인이 서성 허경영이가 이제 허경영 이제 그 제자죠. 허경영이의 그 퍼플리즘 제자인 김종인이가 또 대선 후보도 노역도 꾸미고 있는데요. 저는 김종인이라는 자는 아예 제외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교활함과 위선, 위장과 그리고 기회주의와 또 이 여야를 넘어들었던 모든 자신의 정치적 경력 이런 걸 볼 때는 김종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하명에보다 더한 아주 교활한 한교활이 교활이는요 눈에 보이는 교활이거든요. 오늘 한교환이 그 성경책 들고 교회 갔나 아니면 앉아가지고 지금 인터넷 지금 뭐 예배 드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교활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한교활을 지지했던 사람들 저한테요. 이야 한교활이 뭐 차기 대통령 후보 됩니다. 예전에 저하고 이제 미국에서 친했던 분들, 제가 이제 뭐 우리 공화당 지지하고 조원진 대표하니까 당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한교환이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제일 유력한다면서. 해외에 있는 교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들이 무슨 정치를 그렇게 잘합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잘하니까 아이고 뭐 잘났습니다. 지금 한교안이 거품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교안이 대통령 후보 된다고 대통령 만들자고 온갖 들고 다 어디 갔죠? 한교안이 대통령 후보 만들자는 자들. 한교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교안이는 성경책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황집사, 황전도사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서 또 대갈바위 삭발하고 앉아가지고 단식 조금하다가 아이고 해 놀래가지고 거기서 켈레켈레 해가지고 일부 후급들이 실려가는 교활한 교활. 이거 저런 자들요 깐죽깐죽거리다가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2019년도 그때 당시에 초에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전당대 앞두고 한교활이가 한교활이가 당대표 놓지 말아야 될 33가지 이유를 제가 글을 적고 한교활이가 당대표 놓는 순간 너는 바로 총선 끝나면 너는 거품없 그냥 사라진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를 지지해달라? 김진태를 지지해달라. 그때 조원진 대표도 김진태를 지지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교안이 찍어야 됩니다. 와 개지랄 떨다가 결국은 그 개지랄 떨었던 자들의 최후가 바로 뭡니까? 그 개지랄 떨었던 자들 다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 또 한교안이 하던 사람들 또 한교안이 하다가 이제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한교안 하다가 이제 누구 죽을 거예요. 누구 할 거예요. 아이고 유승민이 이제 돌아선다고요. 유승민한테 온다고 이제 김종인한테 선댄다고요. 김종인이 유승민 아이고 원희룡도 있다고요. 아이고 오세훈도 있다고요. 줄 많이 쑥 썼어요. 줄 쭉 썼어요. 그들이 줄 쓴 게 잘못됐던 거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누구한테 손댄다고요? 그래도 홍준표라고요. 그래도 홍준표요. 그래도 우리 홍준표가 말 시원하게 잘하고 뭐 홍준표 무섭고요. 뭐 괜찮았죠. 말 시원하게 잘하고. 그런데 뭐 잘했죠.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등대에서 칼을 쭉 꽂아 1심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을 출당시켜버렸던 홍준표 아닙니까? 홍준표는 그 어떤 제약을 품지 못할 거예요. 홍준표가 그런 거 아니면요. 슬쩍하게 뭐 홍준표 자체는 앞에서 말 시원시원하게 잘합니다. 직격탄 잘 날리죠. 완전히 뭐 그 어떤 뭐 이 시원한 발언 잘해가지고 자기 오래 했으면 자기 스스로 콜라라 했습니다. 콜라 딱 하면 막 홍준표 오는데 홍준표는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라질 건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아니면 또 어디 갈 거예요? 아, 윤석열. 요새 윤석열이 예전에 태극기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윤석열 쫓아다니는 사람들, 윤석열, 윤사모 하나 만든다 그러고 막 깐죽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열심히 하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모, 삼촌, 조카. 윤석열이 열심히 밀으라고. 윤석열이 열심히 밀고 윤석열이 열심히 밀어가지고 자기 대통령 후보 꼭 당선시키세요. 예? 윤석열이는 이 대한민국 자유보수 우파를 파괴시킨 좌파의 선봉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이는 좌파의 바람이 부니까 대가리 숙여가지고요. 지금 눈만 빼꼼 쳐다보고 있는 기회주의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가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이 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의주시법 같은 소리 자빠지고 앉아 있습니다. 예의주시라는 부분들은 자기의 유리한 국민이 오면 이야기하겠다. 자기의 칼 들어올 때 이야기 못하는 자는요. 그거는 자가 아닙니다. 검찰이 망가지고 모든 자기 수족들이 다 잘리고 하더라도 입을 딱 닫고 앉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 나름대로의 판단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이라는 자의 본성, 본체, 본심, 정체가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조카 윤석열이 실컷이세요? 예전에 태극기 집회를 했던 자들 중에서도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세력들 중에서도요. 예전에 이제 나갔던 분들입니다. 윤석열이 지지해야 됩니다. 윤석열이야. 우리 윤석열이 아이고 이제 뭐 그것도 윤석열이 붙였고 막 이야 잘 붙어요. 저 이제 그 광화문 세력들 예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미통당 지지해야 된다고 했던 그 세력들은 또 이제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저울질하고 올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제 유승민이 갈까요? 유승민이가 뭐 역적이고도든 간에 뭐 그럴 듯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들은요 특징들이 뭐냐면 이 기회주의자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이 바람이 샥 불면요 그걸 또 차가 팍 들어갑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고 그 판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을 볼 때는 이 내일 하고 모레의 판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에 대한 판을 보거든요. 앞으로 향후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갈 것이다. 이는 전제적인 판을 보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국가와 민족,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에 그거 봐야 되는데요. 이 자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내가 건세를 누릴 수 있는가,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 하주 여기서 모여가지고 무슨 모임 뻥이다고 이 새끼들아. 이 병신들 꼴값 들고 자빠지고 앉아있어요. 무슨 그래 모임 만드는지 누구를 위한 사조직 모임을 만드니 어떠니 계절할 들고 자빠지는 새끼들 보면요. 야 저런 새끼들 보면 저는 그런 새끼들을 개돼지 새끼들이 봅니다. 개돼지 새끼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코 이 대한민국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를 지킬 수 있는 적합된 후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과 또 민족관과 또 조국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관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또 뭐 기타.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언어 못하면 영어라든지 그 뭐 다른 언어 하나 못하면요 대통령 후보로 넣지 마세요. 그거 가가지고 뭐 문뻥처럼 앉아가지고 뭐 제대로 뭐 읽을 줄을 압니까? 말을 제대로 할 줄 압니까? 버벙버벙 대다가요. 쪼다처럼 뭐 저기 그 뭐야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면 눈만 뻥긋뻥긋 건붕어띠도 아니고 뭐 눈만 뻥긋뻥긋 하다가 최소한 영어를 할 줄 아는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야권에서 뭐 김종인이가 링을 확대해가지고 안철수도 부르니 안철수는 제외했습니다. 철수는 철수될 놈이기 때문에요. 저는 안철수 자체 물론 안철수가 요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보폭 넓히고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중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중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위장좌파 인민의당하고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 그 결합돼 가지고 안철수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 결합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가 인민의당을 홀라당 먹으려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 안철수라는 자는 먹을 수 있는 배짱도 없습니다. 거기에 정치를 한다는 것은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도 있고 자기 어떤 식구들을 거느리고 돈뜻을 쫄아야 됩니다. 안철수 같은 애들 원고지 들고 나와가지고 일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철수야, 영희야, 놀자라는 이런 자들이 아직도 이제 깐죽깐죽거리면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또 중도라는 그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지고 쥐새끼처럼 파묻고 자빠지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자는 저는 이제는 이 대선 후보로 거론은 되고 깐죽거리겠지만요, 이거는 제외되는 자라고 그래 봅니다. 유승민이라는 자는 이미 그 자는 이 탄핵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자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거론되다가 대통령 후보로 놓으면 맞아 뒤집니다. 테러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라는 저 자는 그냥 뒤에서 앉아가지고 깐죽깐죽거리다가 거품처럼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자가 또 뭐 어떻게 짓거리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저자가 물론 지금 현재 지금 인민의당에 나름대로 계보가 형성이 돼 있겠지만 그 계보 자체도 저는 기회주의 위선자들이 있는 계보라고 봅니다. 뭐 나머지 또 누가 있습니까? 원희룡이, 그 다음에 오세훈이, 이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세훈이 이 자체도 이것도 그냥 이름만 거론되는 이런 자들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죽했으면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들. 근데 조원진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여론조사에 이름조차도 지금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않는 이유가 바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도 갤럽에 공식적으로 조원진 대표의 후보군을 이름을 올리라고 먹이에 대해서 좀 이래 뭔가 또 압력도 하고 또 뭐 전화도 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울어야지 젖을 주시오. 조원진 대표 우리 안 나왔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울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이 잣발들처럼 빽빽 끓여야만요 여기서 먹을 거리를 줍니다.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좌파 중에서는요 심상정 후보도 그런 데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 또 추미애도 지도 뭐 대깨문을 팔아가지고 뭐 나름대로 대통령 후보도 또 서울시장 후보 그랬는데요. 추미애는 이번 걸로 인체는 그냥 거품 없이 조만간 기다려 보십시오. 사람이 죽을 때는요 바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터미네이터가 이제 그 액체 그 인간하고 싸울 때도요 죽였는데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그렇게 그런 어떤 반전적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재밌는 거예요. 추미애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안에 사퇴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이 추미애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서 국민들에게 이 잣발들의 그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게끔 가주는 게 그게 추미애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역할이 많아요 지금요. 또 추미애를 통해 가지고 검찰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자가 충견이고 어떤 자가 진짜 이 쓰레기인가에 대해서 추미애가 드러냈죠. 또 추미애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따블당에 있는 자들 중에서 또 추미애를 추종하는 세력들,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혓바닥을 놀리는 자들, 그런 자들의 실체를 또 봤죠. 또 추미애를 통해 가지고 문뻥 정권의 어떤 검찰 장악 자체가 결국은 문뻥 정권의 비리들, 문뻥 스스로가 깜빵 갈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거나,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들, 그들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게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은요 추미애에게 공로패를 줘야 됩니다. 공로패. 대한민국 개돼지 국민들을 기하 이 추악한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지난 장관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돼지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 민낯을 모르는 개돼지 국민들에게 또다시 국민들을 일깨워준 공로가 크므로 이에 공을 취하하면서 표창장을 줍니다. 해가지고요. 추미애 표창장 하나 딱 수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문뻥씨 딱 해가지고요.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망국이 조국이 사건 2 시즌 2가 지금 추미애가 하는데요. 지금 언론들이 마구마구 추미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지지 않습니까? 좌빨 언론들 뭐 예를 매체들도 추미애 관련해 숟가락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또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추미애에 대해서 비판 시각. 예전에 정의당이 망국이 관련해 가지고 약간 옹호를 했다가 거기에서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총선 때 완전 대피박을 썼습니다. 그런 정의당, 그런 정의가 없는 정의당이 이번에는 추악한 추미애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진상조사 촉구한다든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구마구 지금 현재 추미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공격하는 거 보면요, 지금 현재 인민의당보다 더합니다. 또 정의당이 최근에 누구를 또 공격을 했습니까? 김대중이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욕심 많은 아비의 그 아들, 김대중의 아들 김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새끼 그거요. 김홍걸이. 그 말을 그냥 작사를 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태어나는데 호랑이 새끼에서 개가 태어났다. 호국견자라고 해가지고 고사성어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막 공격했는데 맞습니다. DJ가 개인데 개의 개 아들이 태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방송에서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호랑이 새끼한테는 절대 개가 안 태어난다. 근데 그 아비가 개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가 태어난 거지. 욕심 보십시오. 평생적으로 돈도 보지 못했던 자가 재산대가 뭐 몇백억이고요. 이야, 거기도 뭐 최근에 뭐 부동산을 강남 일대를 또 사들이고 거기서 자기 아들한테 그냥 바로 또 정자하고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시킨 자가 문뻥씨입니다. 그러면 이 개들의 향년들, 개들 집단이 바로 현재 집권 이 문뻥 정권 또 여권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개들의 행진들 지켜볼 만합니다. 개돼지들의 행진들을 보면요. 이 개돼지들의 행진에 이 자칭 태극기를 들었던 개돼지들도 이제 또 설치고 자빠지는 거 보면요. 참 대한민국 요지경입니다. 대한민국 요지경이고 대한민국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저는 요즘에 돌아가는 이 상들을 보면서요. 이야, 정말 이 대한민국 재밌다. 드라마틱하다. 그냥 오늘 이제 아침에 보면 이제 이 아침에 오늘 또 어떤 뉴스가 또 이 국민들을 또 뒤집어 놓을까라는 생각들 보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뉴스를 하면 지금 현재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거든요. 개는 개는 사람을 무는 동물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개를 물다 뉴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거든요. 야, 사람이 막 개를 물이 뉴스가 된다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집어와 이 새끼야 이러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요. 사람이 이제 개가 돼가지고 다 물어요. 콱콱 물어요. 이 다 광견병에 걸리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바이러스 중에서 우리가 겁내는 게 코로나 우한폐렴 이걸 겁내는데요. 이 코로나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좌파들의 거짓말 바이러스, 좌파들의 선동 바이러스, 좌파들의 포퓰리즘 바이러스입니다. 이 개돼지 국민들 이거는요, 뭐 코로나야 뭐 걸려가지고 뭐 보름 이상 치료하면 뭐 특별하게 뭐 독감보다 보통 뭐 우리가 이제 뭐 독감 A, B형이 걸리도 보름 이상 가지 않습니까? 보름 이상 가요. 저도 올 초에 뭐 독감 걸려가지고요. 보름 이상 뼈마디 다 쑤시더구만요. 그런데 코로나는 뭐 보니까 뭐 차명진 전 의원 말대로 보니까 뭐 크게 뭐 아이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독감 중에서도 걸려가 죽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있지만 코로나야 뭐 시간 지나면 다 이제 병이 낫게 되는 거지만요. 자빨들 그 바이러스, 자바이러스, 문병 바이러스에 그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요,
개가 됩니다. 개가. 인간이 사람 인자가 개견자가 된다. 인이 견이 된다. 이거는 말하자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문병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개가 됐습니다. 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에 안 들립니까? 자고 일어나면 짖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권의 대통령 후보의 어떤 흐름도 보더라도요. 지금 이낙연 현재 대표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정세균 이 세 명이 이제 압축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에서는 이낙연이 하고 이재명이 하고 깐죽깐죽거리면서 서로가 이제 어떤 딱 그 상의적 개념이 있지만요. 이것도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여론조사 자체는 믿을 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외형상 국민들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떤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자, 이재명 될 것 같습니까? 깐죽깐죽거리는 대명사.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에 대한 것들에 면죄부를 받았던 이재명. 이재명의 약점은 뭐냐면요. 지 나름대로의 개쇼, 국민적 이벤트를 잘합니다. 당당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약점은 두 가지가 뭐 많지만요. 전체 보면 첫째, 이재명이가 경북 안동이라는 거죠. 고향이. 경북 안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학교 출신이 중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약점과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서 전형적인 보수파의 어떤 길을 걸어왔던 경상도에서 이재명이는요. 사실상 인기가 없습니다. 자, 경상도에서 이재명이를 무시하는데 이재명이가 무슨 용 빼는 재주로 차기 대선 반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뭐 경상도 국민들의 주민들에게 막 그냥 퍼플리즘, 뭐 재난기원금 뭐 등 해가지고 막 돈 1억씩 나눠주면 괜찮다고요. 막 1억 나눠주면 걔 돼지들 다 찍을 거예요. 저한테도 뭐 이재명이가 10억 준다 그러면 제가 이재명 찍어드릴게요. 이재명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이는 친문 계열이 아닙니다. 친문 쪽에서 벗어난 자들은요, 팅구입니다. 팅가요, 팅팅. 그 나름대로 친문에 가까운 자가 이낙연입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절대 친문이 아닙니다. 이낙연이는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사식이 패스를 안 됐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 안 했어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리고 전라도 영광 출신입니다. 영광 굴비 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막걸리 좋아합니다. 그리고 79년도에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2000년도 동아일보 논설위원 하다가 이제 김대중이가 이제 한번 정치하시오 해가지고 이제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자체는 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이낙연이는요. 전라도 출신의 일하지만요. 굉장히 이낙연에 대한 평가는 무디다라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 한미연합사령부 카투샤 출신입니다. 카투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이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다른 시각들도 많고 결국은 지금 이낙연이가 자기 색채를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문재인에게 굽신굽신거리는 것은 바로 친문의 지지를 얻고 자기가 차기 대선을 꿰차겠다라는 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전략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럼 이낙연이 같은 경우는 전라도 출신에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 전라도 표는 그냥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이 된다 그러면 수도권 이전 충청도 공약이 나올 겁니다. 그럼 충청도 표, 전라도 충청도 연합 이 호충이죠. 호충, 호남 충청도권 소위 DJP 연합과 맞먹는 호충
파리할 겁니다. 호충파리를 하면요, 충청도 사람들 막 돌 굴러가요, 뭐요, 잘 모르잖아요. 아유, 제가요, 그래요, 제가 뭐 다른 사람 찍을게요 하면서 그가 쭉 죽어버려요. 우스갯소리로 여론조사에서 가장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지역이 충청도라지 않습니까? 누구를 했는지 모르고, 돌이 굴러가는지 돌이 앞으로 오는지도 모르고. 그 충청도에 대한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정치적인 현실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DJ,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친문 그룹들 중에서 경상도들 또 많습니다. 그럼 경상도 애들 중에서 막 또 노무현이 걔들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에 지지하는 노무현이 지지하는 문재인 지지했던 애들. 아이고, 우리 이재명이 찍읍시다. 이재명이 이낙연이 갑시다. 이낙연이 쭉 갈 거 아닙니까? 이낙연이 자체는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무리하게 여기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빌려 있습니까? 예, 각하, 예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는 이낙연이가 좀 앞서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정세균이가 있습니다. 정세균이가 지난 9일날 JTBC 아닙니다. JTBC 뉴스룸에 나와가지고 추미애권 관련해가지고 이 굉장히 이 추미애에 아파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세균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버리니까 이게 발칵 뒤집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문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빨리 문재인의 각종 비리들,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정세균이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세균이가 상당히 이와 관련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일 날 청와대가 추미애 탄핵 청원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르지 않겠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정세균이가 왜 JTBC에 출연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특정 정치인을 부를 때는요, 저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그리고 내가 거절할 만큼 내가 그런 힘이 있는 방송인지 그걸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JTBC의 정세균이가 나가지고 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요, 결국은 다른 방송도 물먹은 거예요. 아니 뭐 한국에 예를 들어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등 숱한 방송들이 있는데 왜 굳이 JTBC 가가지고 정세균이가 그런 발언을 했느냐? 그러면 정세균이는 누가 JTBC에 불러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도록 했느냐? 대개 이 국무총리가 되면요, 특정 방송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자회견, 아니면 기자 간담회, 혹은 국무회의 도중에, 혹은 자기의 페북에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들을 밝히는 경우가 그게 중립성입니다. 특정 방송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다. 이것은 오해와 억측을 낳습니다. 그 오해와 억측이 바로 뭐냐면 JTBC 전 회장을 역임했던 홍석현이하고의 연계성이라는 것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홍석현과 연계다. 홍석현이가 출연을 해가지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간다. 그럼 왜 정세균이 여기서 가서 출연해가지고 추미애 관련 발언을 했느냐? 바로 그건 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축적적 발언을 해놓는 게 추미애에 대해서 선긋기입니다. 그것은 정세균의 이제 성향이, 정세균이는 좌파가 아닙니다. 극좌파가. 정세균이란 말로 중도 좌파입니다. 중도 좌파는 때로는 중도 보수가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을 보면 정세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변에 인맥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세균이 같은 경우는 이명박 형인 이상득 씨하고 굉장히 친하고요. 또 여야 두루두루 넘어가지고 정세균은 마당말로 통합니다. 정세균이는 고향이 전라도 북도 진안입니다.
진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전주 신흥고등학교 갔다 고대 법대를 가가지고 쌍용그룹에 입사를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세균이 자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전라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옮겨갔던,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던 그런 그 입지전지 인물인데요. 어쨌든 정세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 성향 정치인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칫적으로 잘못돼 가는 방향이 된다 그러면 지금 좌파 이중대가 누굽니까? 좌파 이중대는 미통당입니다. 또 더블당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좌파 이중대도 문재인 정권과의 선긋기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받죠. 그런데 더블당 내에서 정세균이가 거기서 선긋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차기 대선이라는 것은요, 더블당의 어떤 지지표만으로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시동을 정세균이가 지금 걸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자체의 마당발, 정세균 자체의 어떤 범보수와의 폭넓은 교류들, 그리고 정세균은 김무성하고도 가깝습니다. 또 정세균이는요, 미통당에 있는 자들을, 지금 이 인민당에 있는 자들 두루두루 다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인 뒤에는 김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지원이 또 있습니다. 박지원이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인물입니다. 박지원이도요, 문병 정권에 협조한다고요? 저는 박지원이는 문병 정권에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 그 말 자체는요, 한마디로 나는 너 갖고 놀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 국정원장 박지원과 정세균의 결합, 여러분들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리고 자칫 또 이 결합 중에서 김무성이하고 결합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는 또 홍석현이가 만들었던 여시제와의 결합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홍석현 같은 경우는 정세균이 같은 자와도 친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결국은 친문은 이미 점점 국민 속으로 이제는 더 민낯이 드러날 것이고, 국민들은 친문 쪽에 대한 경계를 할 것이고, 자기들의 리그에 대해서는 그것은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도래하는데, 그런 이낙연이가 글로 들어갈 경우에는요, 이낙연 자체는 아마 큰 피박을 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정세균이가 그런 부분들을 노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원불교 라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홍석현 등, 또 여시제 라인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시제 라인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개혁은 자신들의 비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는 결국은 잡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잡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정세균이가 한마디 툭 던지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입니다. 제 말이 뭐 오락가락할 얘기고 무슨 이해를 잘 안 되겠네 생각할 겁니다. 근데 뭐 대충 그렇게 알아들으십시오. 제가 보는 전국 형태가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김종인이도 이제 깐죽깐죽거리고 있습니다. 김종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김종인이 약간 공들이는 자는 윤석열이 같아요. 정치권에 입문하지 않는데도 벌써 대선 지지율이 70%까지 이제 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아마도 정치권 입문한다고 하면 20%로 오를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이해창이도 그렇고 한교안이 그렇고 법조인들은 전부 다 찌그러집니다. 왜냐? 건방지고 정부적 판단이 없는 권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반년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하나의 징크스를 깨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윤석열이도 그 반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떤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에 대한 것들은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 그러면 또다시 그런 되는 게 문재인 정권의 뻥 정권의 초대 부총리이면 김동연 전 부총리 역시 새로운
이제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락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오지만요. 그래서 김종인이가 상쾌한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김동연이가 외곽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 인사 김종인이가 외부 인사 이야기할 때는 윤석열과 김동연 전 부총리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입니다. 근데 경제 관료 출신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2017년도 대선을 앞두고 보선 우파 주자로 나왔었던 그 반기문이가 바로 항복하듯이요. 이런 어떤 자들,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정무적 강간과 또 약자 서민편에 서가지고 공감적 능력과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요. 정무적 판단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뭐 이런 측면 보면 이제 또 한 명이죠. 뭐 날아간다, 올라간다, 날아간다, 올라간다. 뭐 허경영이도 이제 그런 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경영이도 여론조사에 저는 빠져 있죠.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관점적 포인트는 이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위장 기회주의 좌파, 소위 중도, 뭐 보수, 뭐 계절을 다 합시다. 근데 그들 몽탱이 더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이중대로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전통 대한민국의 자유보수파의 이 표를 받고 또 자유우파의 어떤 길을 걸었던 후보, 그 후보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리스트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보가 누구라 봅니까? 그 후보는요, 누구요? H씨요? 에이틴 문수라고요? 홍씨라고요? 홍씨? 홍씨 이번에 보니까 뭐 내가 박근혜 대통령 꿈을 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꿈을 꿨는데 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메시지를 그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자유우파 후보로는 조원진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뭐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조원진 대표의 어떤 장점은 우리 공화당 사람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조원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을 벗어나면 모두 다 조원진 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원진 대표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왜 극과 극일까요? 조원진 대표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도요 극과 극이거든요. 이 어떤 이 진실과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다 적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길을 가는 한 길을 가는데 옆길을 세면 이 사람도 내 편이고 이 사람 내 편이 되는데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오직 그 길만이 자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물어보죠. 조원진 대표가 당신이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독성이 강하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또 친중이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어떤 게 독선해 줍니까? 어떤 게 친중한 거죠? 어떤 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럼 얘기를 못해요. 근데 왜 싫어하죠? 아니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이제 그 분류가 개돼지 국민들이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뭐 지난 총선에 떨어졌는데 무슨 대통령 후보입니까? 그럼 노무현이 안 떨어졌습니까? 노무현은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과 극이라는 것들. 이게 총선에서는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조원진 대표가 이제 대표로 출마하도록 보더라도 절대적 지지를 받는데 문제는 총선이라는 것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이 대상으로 이 총선을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가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특히 이제 국민들 중에서도 범보수 우파
범자유우파 통칠 때 그들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라는 것.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박혀있는 시민단체들과 협동, 합동,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연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까? 외연 확장의 전제 조건은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사람들도 좀 병풍들도 세워야 됩니다. 조폭이 외연 확장하는 데에서는요, 돈하고 주먹 센 놈들 몇 명 데리고 오면요, 다른 동네 뭐 쪼무라기들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볼 때는 민초들만 있고 쓸만한 정치인들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업신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성공의 열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범보수, 보수라 우리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이 인민의당,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안 그렇다고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찍어드리죠라고 해놓고 들어갈 때 찍는 자들은 다를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전통 보수 자유우파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 그 논리는 기성전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은요, 바로 자유, 대한민국,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에서는요, 그래도가 놉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그러나 접촉사가 놉니다. 미통당 찍어야죠. 좋은 짓 열심히 한 건 다 알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조원진 대표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어차피 이 싸움 자체는 힘든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12척밖에 없어. 명랑대전에서 이순신 장군이요, 12척밖에 없어 라고 한탄을 했다 그러면요, 저 330척의 외구 그 배를 무찌를 수 없을 것입니다. 밖에와 또 다른 말은요, 우리는 아직도 12척이 있다라는 거다. 아직도와 밖에라는 말들, 희망입니다. 결기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우리 공화당은요, 100만 당원, 지금 현재 당원 수가 뭐 전체가 지지자들이 50만이면요, 50만 밖에고 없고 우리는 아직도 50만이 있다. 그럼 아직도 더 많은 50만 당원을 만들 경우, 100만 당원이 만들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선거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여러분들이 10명씩 100명씩 당원을 가입시키라는 말들, 이것은 누구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 차기 범보수 후보군에 관련해 가지고 뭐 트로트 경선을 하듯이 범보수 경선을 하겠다 등등, 그 개뿔, 저는 뜻없는 소리 합니다. 범보수 중에서 HC가 나오겠어요? AT 문수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나올까요? 정강원 목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누가 나올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경선도 되지도 않거니 와요. 그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요, 돈도 필요합니다. 돈도.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데, 요 돈 좀 내주세요. 우리 후원해 주세요. 돈 없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꼬박 부쳐 먹든지 해야죠. 돈. 막 여기저기서 막, 요새 JBC도 후원이 딱 끊겨버렸어요. 돈이 막 그냥 시간 말랐는지. 뭐 JBC는 그냥 돌아갑니다. 뭐 제가 보다 어려운 데 많이 줘도 됩니다. 돈. 저기 돈, 여기 돈.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막
그 돈 더 힘든데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마지막 예를 들어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면요 뭐 집에 가서 빈대떡도 없어 못 구워 먹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에요. 100억 정당 그리고 100만 명 당만 확보된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은요 말 그대로 날개 탑니다. 날개. 여기에 변수가 뭐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지금 미통당 김종인이가 링을 확대해가지고 링 위에 유승민이니 오세훈이니 원희룡이니 얘들 링을 대비시키겠다?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이 올라왔다? 그 역시 더 개뿔 뜯어먹는 소리고 홍준표 그 개복입니다. 어쩌면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은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야권 전멸로 간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문뻥 정권은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석방을 지금 단행하고 있지만 저는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이 사면이 될 것이다. 왜 사면이 되냐면 대통령이 사면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저들은 노릴 겁니다. 저들은 대통령 지각 변동, 야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각 변동의 중심축에 서 있는 사람이 저는 우리 공화당이라고 봅니다. 물론 희망적 상이지만요.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분위기에서는요. 우리 공화당 카드가 나쁜 카드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적 포인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볼 때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출할 후보, 차기 대선은 이 극자와 이 어떤 대한민국 좌우의 대립이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고 우파의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요 좌파들보다 더한 좌파적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더 위정자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저 좌파 쓰레기들과 한판 전쟁을 펼칠 수 있고 말 그대로 진짜 소설 같은 얘기지만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래서 강력하게 이 대한민국을 청소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만요 이 나라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들도요 다 이렇게 띄우고 있지만요 실상은 그렇게 가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화당이 살 길은 바로 100만 당원 확보, 100억 정당만 만들어 놓으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저기서 뭐 돈 후원 받아 가지고는 힘듭니다. 어떤 저 김홍걸이 그 새끼 그 돈 있는 거 100억 한 좀 이래 김홍걸이 임마 이거 너네 아버지 이 새끼가 그 저기 너네 아버지가 이 대한민국에서 뭐 어쩌고 했으니까 너네 아버지 이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100억 받아 김홍걸이 돈 받으면 안 되겠죠. 그 쓰레기 돈이니까요. 저기 누구예요? 저기 최순실이 그 미성 빌딩 파는 거 있잖아요. 신사동에. 그 딸내미 저기 호화주택 사주지 말고 거기 있으면 그 돈 뭐 50억이라도 좀 이래 우리 공화당에 특별 후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순실 것도 뭐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뭐 돈 뭐 심으면 뭐 하면 되죠. 뭐 이재용이 그 새끼 저기 국민들 뭐 애국자 이재용이 구출해라. 이재용이 얼마나 해줬습니까? 임마 이거 저기 100억은 비스켓 코끼리 비스켓인데요. 돌아가실 때 뭐 내가 유언을 남겨가지고 뭐 내 저쪽에 뭐 경북 어디에 있는 땅을 팔겠다고요. 1000평. 그 1000평 파니까 돈이 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지금 현재 뭐 이 병원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 치료비 그래가지고는 그건 하나의 정성이고요. 이거 하늘의 뜻이라고 봅니다. 하늘의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이제 이 본격적인 차기 대통령 이제 이 선거철 선거 이제 막이 오를 겁니다. 막이 짠짠짠짠 오르면서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이 물밑에서의 꿈틀거리고 또 배신과 또 음모와 또 거기에 따르는 흑색 선전 이런 게 쫙 나오면서 국민들을 또 속일 겁니다. 이제 이것은 문재인은 구글력이 될 것이고 줄 단디 잘 쓰세요. 단디. 오늘은 제가 두리둥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리둥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요일 날 두리둥실하게 얘기하지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냥 머리 아픕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날씨 좋네요. 날씨 좋고 여기서 있어서 일요일 날 날씨 참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간만에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고. 저도 제 친구가 이제 일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자꾸 하는 바람에 아직도 제가 그 충격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못하고 있는데 또 우리 또 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카라 스님이 또 이 친구에 바치는 노래도 하나 또 이렇게 영상 입히가 보내왔던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눈물 흘리게 많이 있어 그냥. 아유 보니 죽는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충격을 좀 이래 완화시킬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어제도 다른데 외부에 가가지고 친구의 또 명복도 빌고 오늘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친구의 어떤 명복을 빌고 제가 참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100명의 한국인 친구보다 그 한 명의 일본인 친구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마 밝은 모습으로 또 언젠간 저도 죽으면 좋은 데서 같이 만나가지고 옛날 이야기 할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오늘 JBC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재학 위원장님, 오늘 노가다 20만 원 잘 버려가지고 그 아무데나 서지 말고 저축 해놓으있어. 이래서 서지 마시고 다음에 울산 내려가면 막걸리 한잔 합시다. 불도 홀라당 타고 여기도 다 타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도 소처럼 밀고 나가는 엄 위원장님, 나에게는 오늘 20만 원 노가다에서 번 돈이 있다라고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그 돈 20만 원 단디 챙겨 놓으있어. 울산 내려가가지고 막걸리 한잔 합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감사합니다.